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ETF, ETN에 대해서 일단은 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지수의 움직임, 향후 방향성, 이런 부분들로 오늘 시장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1부, 2부, 3부 나눠서 일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는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 자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1차 협상이죠. 그렇죠? 일단 소득 없이 끝났고 1차 협상 같은 경우는 자, 1차 협상에 대한 내용은 지금 뭐 벨라루스 일단 국경 근처에서 그죠? 5시간 가까운 회담이 이어졌으나 결렬이 됐고 재차 회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협상 와중에 민간인 거주 지역 포격을 했었고 이것 때문에 국제 비난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조금 더 진전이 있는 상황인데, 자, 저도 이제 지금 새벽 시간대에서 지금 녹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2차 협상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민간인 대피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마련하고 거기서는 휴전을 하겠다라는 협상까지는 나왔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민간인을 계속 건들고 사망자가 계속 속출한다라고 하면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그리고 계속 경제 제재가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일단은 뭐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이나 진공폭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정치 학자들은 전쟁이 지금 현재 10일 이상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능성을 지금 충분히 염두에 둘 만한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쪽 땅이 이제는 녹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뻘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원래는 단기간에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일단은 3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단기간에 일단은 장악을 하고 전장에 좀 마무리를 하는 부분으로 일단은 생각을 했었는데 푸틴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일단 좀 저항이 많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경제적 타격 심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궁지에 몰린 이 푸틴이 유화적인 정책보다는 급진적인 방향 선택할 가능성을 지금 배제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2차 협상은 좀 전에 나와줘가지고 제가 일단은 기사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2차 협상은 그나마 뭐 러시아 측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아직 정확하게는 내용 자체 정확한 내용 해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나오고 3차 회담까지도 지금 다음 주 뭐 해가지고 일단은 좀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이제 스위프트 퇴출까지 되고 지구가 반으로 나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쵸. 여기서 퇴출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루브라 거의 지금 종이장 수준으로 지금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러시아에서 매수 집중을 했고 비트코인은 장중에 15%나 급등을 해줬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퇴출 소식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각국의 거시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는 국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묵직한 기업 전 세계적으로 뭐 원자재 수출이라든지 도맡아 하고 있는 이 기업들 은행 자체가 지금 다 묶여버리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도미노처럼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비단 지금 현재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현재 러시아와 계속적으로 무역을 활동하고 있는 큰 기업들 자체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입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국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경제 제재를 안 한다고 하면 푸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15% 급등을 해준 모습이고 핵무기까지 일단은 살짝 만지작 만지작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쵸 입에 좀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상황인데 자 이게 이제 국가 대 국가였다라고 하면 그쵸 과거 전쟁에 국가 대 국가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민간 기업도 지금 현재 동참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과 국민들 보호 공식 요구를 했고 이게 이제 빅테크 기업 중 지금 공식 언급은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인터넷망 지원 위해서 스타링크 체제를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어나니머스 러시아 공영방송 및 정부 사이트 해킹 및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라에서의 제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그리고 민간 기업들까지도 나서서 현재 상황을 굉장히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지원 사격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좀 말씀드렸죠. 원유, 알루미늄, 팔라듐, 니켈, 곡물 같은 지금 이 모든 내용 자체가 변동성은 심하게 가져갈 수는 있고, 그쵸?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도 상승 흐름이나 내용 자체를 해석을 가져갔었죠. 자,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USO, 그쵸? 원유 관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상승 흐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 자, 지금 제가 지난주, 그쵸? 우리 날짜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시점에서는 28일이었겠죠? 28일. 그리고 그 전주에도 추천을 드렸다 보니까 사실상 뭐 62달러 하던 게 75달러까지 지금 급등을 해준 모습 보면 거의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가져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일도 그렇고 굉장히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오일 가격이 117달러 이상까지 돌파를 해줬죠. 단숨에 그쵸 정말 100달러 간다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120을 거의 안착해준 수준으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지금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자 그쵸 나머지 원자재들도 제가 방송 돌려보시면 아세요. 그쵸?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은 지수에 대한 불안감과 여러 가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관점이나 그리고 리오프닝 만약에 이게 잘 협상이 이루어졌었고 애초부터 침공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상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자 JJ 티커는 JJU 그쵸? 알루미늄 관련 그쵸? 원자재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PPT에서 이렇게 5가지 자 USO는 원유 관련이고요. 알루미늄은 지금 JJU 티커를 ETN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팔라듐은 PALL 그리고 니켈은 JJN 곡물은 DBA 티커 이렇게 지금 5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오늘자만 지금 보시더라도 6%대 급등을 했고요.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에서도 다 갭을 띄우면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쵸? 자, 70 언더에서도 지금 추천했던 자리값인데 80까지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15% 이상, 15% 가까이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팔라듐 같은 경우도 정말 집중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왜 팔라듐을 계속적으로 보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도. 왜? 나머지는 사실상 좀 눌림도 가능하고 상승폭을 크게 못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팔라듐이라는 애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러시아가 생산의 40%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제 제재 이루어지고 있죠. 루브라 지금 완전 휴지 조각 날라고 하고 있죠. 거기서 뭐 금리 인상 뭐 20% 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러시아 자체 경제가 아예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은 당연할 것이다. 나머지들보다도 더 세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상승폭 한번 보시면 자 지난주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시점 뭐 28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230달러 했던 게 260달러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그렇죠? 이 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훨씬 더 재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이나 ETF, ETN에 대한 추천은 사실상 2월 초부터 거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부분에서는 어디 구간에서 매수했어도 굉장히 지금 좀 매력적인 자리고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끝나고 아직 여파가 다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 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JJN이에요. JJU는 알루미늄이고요. JJN은 니켈. 니켈 가격도 봐주시면 되는데, 자, 상승폭이 그렇죠. 31달러 했던 게 지금 36달러. 얘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지금 보시면 거의 20% 가까이, 15%에서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보여줬다. 자, 지난주서부터 여러분들이 방송 보셨던 시점서부터 매수를 하셨어도 지금 충분히 가격대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나머지 왜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조금의 눌림자리는 있겠죠. 근데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자, 어쨌든 결과값을 보는 거고 뭐 낙폭이 보여줬으면 낙폭에 대한 이유나 내용 해석도 말씀을 드렸었겠죠. 근데 지금 구간대는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관점 기술적 분석으로도 나오는 자리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곡물. 곡물이 그나마 나머지들 중에는 상승을 가장 못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거의 다 피난민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나라 자체가 경제가 마비가 된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이러한 곡물 가격이나 지금 현재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파월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발생을 하는 내용 자체 해석이다 보니까 자, 단기간에 뭐 낙폭은 좀 보여줬었지만 얘는 그래도 나머지에 비해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좀 둔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얘 역시도 마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5개, 지난주에도 똑같이 설명드렸었던 5가지 내용 자체를 지금 해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얘네가 그쵸? 다음 주에도 어떤 가격대로 어떤 무속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 안에서 침공이 끝나고 러시아가 두 손 두 발 들지 아니면 잘 마무리가 되고 협상이 잘 될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 유지에 대한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5가지 종목은 매수에 대한 홀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요 5가지 종목들은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그렇죠.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밖에 없고 지수 움직임도 그렇고 지금 변동성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그냥 집중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동성 내용 해석 그리고 오일 가격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단기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 대행을 하더라도 저 역시도 삐끗하고 조금만 하더라도 정말 크게 손절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손절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좀 안 좋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 해석이나 이렇게 좀 가져가기는 힘든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도 다시금 이제 언더에서 상승 추세로 지금 넘어가는 관점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렇죠?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관점으로 바뀌었고 다시금 전고 돌파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원자재 가격이랑 내용 해석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다시금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리는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에 대한 횡보를 굉장히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격대에 대한 행보를 굉장히 크게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자, 이제는 박스를 깨고 넘어가는 자리값에서 굉장히 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추세를 정말 강하게 가져갔었죠. 20년도 3월부터 우리 코로나 쇼크서부터는 원의 추세를 정말 강하게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지금 박스를 잡혀 있다 보니까 기간값 횡보 충분히 많이 보여줬던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기간값 조정이 충분히 발생을 했으니까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이든 하락이든 강한 추세가 나오는 자리값이 조만간 보여줄 것이다. 요거에 대한 내용 해석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가져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고점을 깨고 넘어가니까 지금 고점 깨고 넘어가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단기 대응으로는 매수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시장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가져온 거는 그쵸, 원유, 알루미늄, 팔라듐, 니켈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장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1차 협상과 지금 2차 협상까지 끝내진 내용,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2부에서는 지수의 움직임,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적 분석 내용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자, 지수 흐름, 국내에도 그렇고, 지금 미증시, 특히나 12월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 연일 고공행진을 하던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크게 꺾였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바라보셨을 때, 자, 여기 고점 기준으로, 자, 여기서부터 이 낙폭에 대한 이유 자체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특히나 나머지 3대 지수 중에서도 제가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로 지금 일단은 대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낙폭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어요. 자, 16,600대에서부터 13,600대까지 보여줬으니까, 자, 한 달 동안 거의 3,000포인트를 떨궜습니다. 3,000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정말 20% 가까이의 조정을 보여줬던 자리값이었어요. 자,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우리 설 연휴 때 기습적으로 이제 반등을 보여줬었죠. 자, 근데 이유는 충분했었습니다. 자, 미국 대형 기술주들,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실적 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져가면서 단기적인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흐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에서의 이제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후에 다시금 좀 눌러주고, 그럼 이 상승이 어디까지 보여줬냐? 1과 0을 기준으로 0.5까지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약 50% 정도의 지금 조정을 잘 받아줬었다라고 봐줄 수 있는 구간이었죠.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횡보 자리를 가져가다가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네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 대한 하락 추세가 지금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 시장 흐름이다. 여기서 그쵸? 다시금 저점 대비 이 구간 13,000은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 자리값은 꼭 지켜야 됩니다 라는 관점으로 여기서부터 하루에 1000포인트라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점 대비 1000포인트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 추세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은 봐왔던 내용 자체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 앞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그쵸,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과 이 부분이 일부 충격을 줄지 아니면 그게 긍정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을지, 그럼 그 하나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만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 추세의 탄력을 좀 볼 수가 있는 시장 흐름이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쵸, 정직하게 떨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떨궜던 거고, 그쵸?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떨궜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자체 두 가지가 이미 시장에 다 소화가 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충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연히 보는 것보다 어느 자리값, 어느 구간대까지 좀 터치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좀 일반적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봤을 때, 자, 추세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대를 지금 보시면 저점 기준으로 그쵸? 매도세를 깨면서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면서 매도세를 강하게 보여줬지만 이 구간에서는 지금 RSI 차트를 보시면 되려 저점을 올리는 자리값으로 바뀌었죠. 이게 뭐다? 다이버전스가 지금 그려지면서 여기 저점 대비 지금 시장의 반등에 대한 이유나 내용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가 다시금 과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70이라는 수치 자체까지 안착하는 관점 하에는 지금 반등을 충분히 더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해석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대의 추세선 이탈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럼 이 구간대까지 지금 소화하면서 넘어가는 자리값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빨리 준다라고 하면 그쵸? 15,000까지 회복을 가져가면서 이 자리값까지는 단기 반등 15,000 구간 아니면 14,900대까지 지금 현재 14,140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4,900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15,000이나 이 구간대까지 그럼 이 구간을 소화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무슨 이슈가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다시금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내용 자체로 한 번 더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추세선에 대한 내용과 강의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런 하락 추세에서 그쵸 캔들이 여기 가격대에서 이렇게 가져가다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값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값을 올 가능성이 커요. 왜? 이전에는 이 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저항 눌러주는 힘인 거죠. 내려가라 내려가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돌파를 보여주면서 이탈을 해줬어요. 그럼 얘는 이제 추세선에 대한 힘 자체가 끊어진 건데 여기서 지금 이탈을 하면서 넘어왔을 때 다시금 이 추세선 안쪽으로 넘어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그쵸 넥라인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리테스트라고 해요. 자리 확인 한 번 더 이 추세선에 대한 확인 자리를 가져가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돌파 자리값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보는 시점에서는 상승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시장이 더 짙게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일부 지금 상승 제가 말씀드렸던 14,900이나 15,000 부근대까지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다시금 강한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변동성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가져갔다가 다시금 강하게 올리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두 구간의 다이버전스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를 지금 현재 이 패턴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역캐숄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역캐숄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역헤드앤숄더라고 해서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에 대한 지금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 구간대까지 상승 가져갔다가 이 구간 하락 다시금 재차 상승 이런 느낌으로 가져간다라는 건데 자 이 머리 자리 값이랑 이거를 해석할 때는 그쵸 여기가 지금 새롭게 지금 빨간 선 만든 게 넥라인이에요. 넥라인인데 무슨 말이냐 지금 캔들이 정말 이 노란 선대로 여기 구간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그러면 얘가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을 가져갔을 때 그럼 이 추세를 바라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랑 내용 이슈 다 소화가 되는 구간이니까 적어도 3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지금 이 추세로 변동성을 한 번 더 크게 시장에 장난을 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구간대 돌파를 하면서 넘어갔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넥라인과 수평으로 머리 길이만큼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구간대에서 이 머리 끝부분 때까지 이 길이만큼을 돌파 자리값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얘는 단기적으로 아니면 이 돌파 자리값 이 장난까지 치고 나서 추세가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이 별표 친 꼭대기 구간 그러니까 16,380대까지도
다시금 이전 상승 흐름 자체 고점 부근대까지도 다시금 달려갈 추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이슈, 뭐 작년에도 코로나 이슈가 끝난 것도 아닌데 시장은 계속 상승했었고요. 자,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다 소화가 되면 다시금 나스닥, 그렇죠? 미증시 흐름 탄력 받으면서 상승 추세 다시금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수는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 가져간다. 위안의 변동성, 그쵸? 위아래 그냥 눌림 정도로만 확인을 할 수 있고, 과거서부터, 그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전에 리먼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겪고 나서도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서 봤을 때는 꾸준한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그린다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나스닥은 다시금 16,30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3대 지수 상승이나 흐름 자체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한 번에 지금 현재 구간대를 이탈하면서 14,000 지금 뭐 한 700, 800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그냥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만큼 주더라도 시장은 한 번 더 1000포인트 정도의 하락폭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 해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상승일 때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없겠죠.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봤을 때 기습적으로 단기간에 충분히, 자, 단 며칠 만에 지금 현재 이만한 구간대를 올렸어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4일 만에, 4거래일 만에도 올린 게 이 시장입니다. 그럼 이 구간만큼 해석해서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이 자리값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겠죠. 앞전의 상승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 해석으로 봤을 때 이 나스닥이라는 종목 자체, 그리고 미 증시 지수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나 종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지금 다시금의 상승이나 이런 기대값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한 번에 큰 낙폭이 다시금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을 저점으로 기준 삼아서 한번 보시면, 자, 빅테크 기업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수에 대한 ETF, 레버리지 상품 자체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가 온다라고 하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 많은 참여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이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죠. 그래서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샵 3989 입력하셔서 칼리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한 문자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위아래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이런 정말 좋은 타이밍, 제가 분석했었을 땐 아직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장 아니다를 12월 말부터 보여드리면서 따로 미증시나 미국 주식에 대한 추천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적인 투자나 내용 해석을 가져갈 테니까, 자, 여기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기분 좋은, 오늘 일부에서 봤었던 그쵸 원자재 ETF, ETF만 보더라도 지금 최근 단기 수익률 뭐 조금 더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은 훨씬 더 지금 재미를 많이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일단 리오프닝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제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타이밍만 온다라고 하면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자리 이런 부분들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대한 관점은 한 번의 상승은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 그쵸? 700에서부터 15,000 사이 구간대에서 낙폭을 한번 1000포인트 정도 보여줄 수 있고, 이 보여준 자리값에서 다시금 재돌파 타이밍일 때 정말 강한 상승 흐름으로 쭉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봐드릴 게 지금 골드인데, 자, 골드 해석이랑 지금 현재 오일 해석이 좀 중요하겠죠. 자, 오일 같은 경우 먼저 보고 일단은 골드는 3부로 교육과 함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자, 이전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자리값 해석으로 보신다고 하면, 자, 피보나치를 찍어 봤을 때
자, 여기를 찍었던 이유 자체가 나머지는 382 자리값까지 눌림 자리값이 없어요. 자, 여기서 382까지 지금 강하게 눌러줬죠. 그렇죠? 원웨이 상승을 가져갔다가 382까지 눌러줬습니다. 그렇죠? 이 다음에 이제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 85달러를 돌파하는 타이밍에서부터는 전고 돌파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강한 매수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AB는 CD 패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2.24 그 이상까지도 지금 반응을 해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완성된 내용 해석으로 지금 좀 패턴으로 보시면 AB는 CD 패턴 지금 보이시죠? 제가 머리로 가렸나요? 그쵸? 제가 잠깐 보시면 제 카메라 위치랑 지금 살짝 내릴게요. 잠깐 이동을 해서 그렇죠. 여기 AB는 CD 패턴 제 마우스로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AB는 CD 패턴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N형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의 기준값을 일단은 2.24를 기본적으로 두고 추가 상승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면 2.28까지 2.618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제가 얘기해왔던 원유 120달러까지 간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월가 분석이죠. 월가 분석이 100달러도 돌파할 것이고 120까지 본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시멈은 정말 121인 거고 지금도 강한 저항 자리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다음 패턴은 뭔가요? 라고 했었을 때 자, 이 다음 자리는 그러면 여기를 고점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었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낙폭을 단기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요. 눌림 자리. 그러면 충분히 84.92 그러니까 약 85까지는 다시금 낙폭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원웨이 상승을 너무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간값 조정인 거고요. 자, 가장 지금 이 조정은 뭐냐면 참여를 하시면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조정은 뭐냐면 여기서 다시금 그쵸? 시장 추세가 꺾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금 올라도 괜찮은데 일단은 최소 지금 터치 구간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올라도 되고 다시금 떨어져도 되는 그럼 여기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자리값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유 자체도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지금 5일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고점이고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꺾이면서 85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있다가 1차적인 해석이고요. 자, 정말 지금 한 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슈팅이 나왔을 때는 맥시멈 121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양방향성으로 얘기는 드리지만 확률상으로는 매도로 눌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2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3부는 골드 그리고 기초교육 내용까지 해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는 교육 내용과 더불어서 이 골드에 대한 지금 현재 방향성이라든지 내용 해석으로 일단은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제가 일단 좀 만들어 놨죠. 지금 만든 기준이나 내용 해석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이 데이터 값은 지금 현재 거의
2019년 때부터 이어져 있는 데이터 내용 해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해석으로 봤을 때 이 수렴 형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굉장히 응축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에너지 충전 단계다. 자, 앞에서 너무 큰 변동성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후 움직임 자체는 에너지를 여기서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움직임 자체가 둔화가 되면서, 그렇죠? 둔화가 되면서 수렴 형태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 점으로 가격대가 가는 거예요. 아, 변동성을 크게 주다가 이후에는 에너지를 점점 충전을 하는 단계로 가면 이 구간대는 위의 추세선, 아래 하단 추세선 기준으로 잡히면서 한 점으로 모여지는 가격대가 올 것이고, 여기서 변동성을 정말 최소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마지막까지 충전을 완료를 한 다음에 터트리겠죠. 추세가 위든 아래든 강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지금 패턴이나 해석으로 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이런 패턴 내용 해석, 퍼센트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존재를 하면서 좀 어렵게 나와 주는데,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자리값에서 결국에는 수렴해서 이탈하는 방향, 위로 깨든 아래로 깨든 깨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깨는 방향대로 가겠구나. 하단이면 그 부분까지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깨는 거 충분히 보고 이 부분으로 이제 가겠구나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든 아래든 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목표가라든지 내용 해석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새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금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 지우고 일단은 좀 가져가 볼게요. 자, 먼저 일단은 저점에 대한 기대값으로 지금 추세선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얘는 지금 현재 하단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캔들이 이탈이 없죠.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중간에 관통하는 캔들을 만들면 나만의 해석, 그리고 내가 깼었고 넘어가고 이런 해석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음 그리는 추세선이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맞죠. 무슨 말이냐? 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잡고 여기 구간대에서도 하나 기준으로 잡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이에요. 근데 캔들을 이탈하지 않고, 그쵸? 깨지 않는 선에서 지켜주는 가장 깔끔한 지금 현재 유지할 수 있는 기준 추세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위에는 제가 조금 다르게 할게요. 왜? 여기 자리에서 추세가 나왔으니까 추세 나오기 전부터 제가 계속 이용했었던 내용인데, 자, 고점 대비 여기 구간을 다음 자리값 고점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미 이탈을 해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자리값을 가져가고, 얘는 이 별표를 쳐놓을게요. 별표 친 두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상단 추세선이에요. 캔들을 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나요? 한 점으로 모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위랑 아래랑 추세선을 잡았을 때 이 앞전에 골드를 2018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그쵸? 1174달러 하던 골드가 2095. 그럼 약 두 배를, 그쵸? 2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거의 올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두 배 가까이 가격 상승을 2년 동안 쉴 새 없이 원웨이 추세로 올렸는데, 뭐 그 안에도 지금 파동은 있고 눌림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원웨이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고, 이 구간대에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썼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2000달러를 거의 돌파를 했던 골드 자체가 그 다음부터는 하락 추세로 또 1600대까지 강하게 하락 추세를 또 한번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상승. 그러면 이전의 상승과 더불어 봤을 때는 다음 상승은 상승폭을 굉장히 줄이고 가죠. 그리고 낙폭 가져갔고, 다시금 고점도 이전의 상승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추세에서 조금 더 작게 여기서 또 가져가면서 한 점으로
사라지는 관점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수렴이에요. 수렴. 수렴 상태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위로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수렴이 나올 수 있고요. 아래로도 이렇게 뻗어지는 수렴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배열로 나와주는 수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위에는 이렇게 수평이고 아니면 아래가 수평인 수렴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한 5가지. 왜냐면 이 기준이 뭐냐? 기울기를 다 다르게 했었을 때 총 이 5가지밖에 지금 나오진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기울기가 그렇죠. 얘는 우상향,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2가지 관점이 있을 거고요. 위아래 다른 거. 하나 수평, 하나는 상승, 하나 수평, 하나는 하락. 그러니까 이 5가지 외에는 한 점으로 만나는 내용 자체에 직선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다 같은 걸로 봐주시면 돼요. 수렴은 간단하게 정리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런 수렴 형태가 나온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수렴 형태에 대한 유지 관점으로 이 정도 저점을 터치하면 다시금 반등 주겠네. 어디까지? 다음 추세선 고점 부근 때까지. 점점 수렴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 영역들이나 내용 해석이 더 짧아질 것이고 이 안에 변동성으로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하면서 넘어가는 관점이 생길 거예요. 위든 아래든 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정말 여기서 보시면 확대해서 보실게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앞에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지금 캔들로 봤을 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자리값 계속 가져가다가 한 점으로 거의 모이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갭을 띄우면서 확실하게 추세가 뚫리는 자리값이 보였죠. 그렇죠. 갭을 띄우면서 추세가 올라와 주는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져가냐? 위로 돌파네. 그러면 밑에 깨지 않은 추세선이 유지가 된다는 관점으로 이 추세선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별표 친 구간대까지 하나 올려주시고 별표랑 크로스 대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에 잡았던 별표로 그럼 이렇게 지금 나와주겠죠. 시장 해석이. 그리고 이 추세선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리고 이 위에도 지금 사실상 이거는 터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채널 라인대를 유지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해석이 들고 있습니다. 자, 채널이 뭐냐? 똑같은 수평 추세선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보면 돼요. 캔들이 하락도 있을 거고요. 그쵸? 수평 채널링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디값을 2가지로 둔 횡보, 그쵸? 박스권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추세가 존재하는 박스권, 횡보, 그쵸? 일반적인 박스권 이렇게 3가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결론적으로 우상향하는 박스권인 거죠. 그럼 이탈 자리값이 나와준 시점에서부터 다시금 체크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이탈이 나와줬네. 나와준 상황에서 보면 다음 자리값은 이 채널 라인 때 고점까지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평행하게 만든 거는 계속 위아래 터치를 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대값을 여기까지 보면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 추세선이랑 이 내용 해석을 보셨다라고 하면 골드의 가격 상승이나 내용 해석은 충분히 여기까지 가져간다라는 거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미리 예측했던 자리값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대에서 이미 윗꼬리 이게 이제 뭐 러시아 사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시나리오를 짤 때 지금은 여기 구간대에서 더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구간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비비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확실히 좀 저항 잡으면서 낙폭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음 자리값은 지금 쭉 봤을 때 다음 저점 이전 추세선 아까 말씀드렸던 리테스트 관점과 더불어서 이렇게 크로스 나오는 지점까지 본다라고 하면 현재 1936하는 골드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1815 그리고 그 전에 좀 받으면 1820 이 구간대 안에서 낙폭을 좀 단기적으로 그려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터치를 하면서 지지 구간이 확인되면
다시금 여기 구간대까지 상승, 이 파동을 반복하겠죠.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관점은 지금 봤을 때 저는 그래서 골드는 한동안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지금의 더 큰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눌림자리 확실히 여기서 조금 더 매도세가 나와주는 구간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1800 초반대까지 낙폭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드 관련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뭐 투자 관련 내용 자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노란톡방에서 질문 주시고요. 그래서 골드는 이 상승 추세의 채널 라인대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좀 이어갈 것이고, 이 채널 라인대가 깨진다라는 관점은 고점을 돌파하는 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왜? 상승 추세가 연속이니까. 그럼 깨지는 관점은 뭔가요? A 구간 이탈하면서 넘어오는 게 깨지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값 이탈하기 전까지는 큰 그림에 대한 내용 해석, 일봉상에 대한 내용 데이터니까 올 한 해의 추세 자체도 이 구간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무작정적으로 고점을 터치했다라고 해서 바로 저점을 터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횡보 자리도 가져갔다가 다시금 저점 터치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이 안에서의 변동성이다라는 관점 하에서 지금 이 관점을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매도 관점을 잡았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기간값이 길어질수록 내가 원래 생각했던 1820대가 안 오면 그 다음에 한참 길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금 현재 구간대 가격대랑 비슷하겠죠. 이탈하는 구간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 대응보다는 그쵸, 충분히 눌린 자리에서는 이 상승 채널에서는 매수 대응이 어울리는 거고요. 왜? 여기서 매수 대응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쵸? 얘가 막 올라가고 변동성을 줘요. 그쵸? 이 자리값 다시 이탈하고 이 추세 라인 때 깨져지면 손절이겠죠. 근데 이 자리값이 계속 횡보나 그냥 이 안에 변동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나는 고점 터치 때까지 끌고 가는 거니까 사실상 수익 구간은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인 거고요. 손절 자리 값도 오히려 위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매수 대응이잖아요. 그쵸? 손절 자리 값이 결론적으로는 높아지면서 수익 구간으로 더 좋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리값 타이밍도 나올 수 있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매일 기초교육을 들어가고 있으니까 직접 노란톡 참여해 주셔서 많은 내용과 질문 해주시면 제가 100%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0%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자, 골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좀 강할 것이다. 오일 역시도 매도세, 지수는 지금 단기 반등.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